안녕하세요. 강동선 앱이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행동이 과연 도전적 행동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개별 중재, 보편적 중재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지만은 어떠한 아동을 선정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어떠한 발달장애인을, 아니면 그 발달장애인 한 명 안에서도 여러 가지 도전적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행동을 중재한다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정 행동을 먼저 중재하고 나머지 행동에 대해서 또 중재를 정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중재되는 행동입니다. 중재되는 행동이라는 것은 그 도전적 행동이다. 이전에 문제 행동, 지금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어려운 행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용어는 다 비슷해요. 용어는 국내로 번역하고 의미적으로 여러 가지 언어를 쓰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도전적 행동, 어려운 행동, 뭐 이전에 문제 행동, 크게 우리가 보고 있는 개념적인 부분은 이제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재되는 행동은 과연 무엇이냐? 모든 행동을 중재해야 하나? 모든 행동을 중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써서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고 특별히 중재를 해야 되는 행동이냐? 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모든 행동을 중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답은 아실 겁니다. 모든 행동이 중재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모든 행동에 대해서 중재적인 전략은 다 쓰긴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중재되어야 될 행동을 어떻게 그러면 선정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선 자, 행동의 빈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이 있으면은 적당한 빈도, 이게 횟수입니다. 자,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끔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자리 이탈 1시간 40분 정도, 안 그러면 중고등학교 올라가고 아니면 성인 기간에 갔을 때 각각 교육활동 프로그램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자리 이탈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40분에 한 번 정도 이탈을 했다. 이 정도는 뭐 이탈하는 거는 우리가 이탈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지만은, 이탈을 했을 때 그래도 한 번 정도 했을 때 이걸 우린 과연 집중적으로 중재해야 되는 도전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소리 지르는 행동, 안 그러면은 우리가 뭐 욕하는 행동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너무 많이 일어나거나 너무 적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라고 감안을 하고 중재되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가끔 적당하게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집중적인 중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관적인 요소는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 그리고 가르치는 서비스 제공자, 뭐 때로는 교사가 뭐 생각하는 행동의 정도, 뭐 부모님이 생각하는 행동의 정도,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선정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끔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중재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꼭 뭐 집중적인 중재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나오듯이 이러한 행동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면 도전적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요, 행동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것만 도전적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행동이 너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에요. 어떠한 요구, 학습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거부하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지시를 했을 때 그러한 행동이 여러분 10번 정도 지시했는데 한 번 정도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중재되어야 될 행동입니다. 우리가 항상 행동을 보면 많이 나타나고 오랫동안 나타나는 걸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적게 나타나는 것도 지금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오히려
적게 나타나는 걸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빈도가 낮은 것도 우리가 충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동의 지속시간이 있습니다. 지속시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 행동이 멈출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자,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지연시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속시간은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다음 행동, 그 행동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라면, 지연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지시를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우리가 자극이라고 하는, 자 이거 해야지, 아니면 뭐 해야 된다고 종소리가 쳤어요. 종소리가 치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자극을 줬는데 그러한 행동을 하기까지 오랫동안 걸리는 시간 있잖아요. 다음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는 지연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런 지연시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지속시간도 빈도하고 똑같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소리 지르거나 울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뭐 저 또한 그럴 수도 있고 누구나 그리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행동 자체가 몇십 분 이상, 때로는 몇 시간씩 울고 제어하기 어렵다면 도전적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우는데 1시간, 2시간 정도 운다든지,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시간도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은 이것 또한 너무 짧은 것도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 과제를 했는데 대충 건성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집중도가 낮아가지고 우리는 한 10분 정도 해야 되는 거지만은 턱턱 한 5초 정도 하고 그 뒤로 이제 이 과제에 대한 지속 시간이 없다. 이게 그게 왜 도전적 행동이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적게 일어나는 게 여러 형태를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도전적 행동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동의 강도, 세기라고 우리 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요. 친구들과 장난으로 놀리거나 가볍게 몸을 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친구들 좋아서, 이 중에서도 뭐 좀 있겠죠. 좀 이제 과격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늘 말하지만은 행동은 이게 너무 심할 때, 안 그러면 적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감안하는 거는 이제 더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강도가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도전적 행동, 우리가 관심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받기 위해서 친구를 이렇게 톡톡 칠 수는 있어요. 나도 좀 봐줘, 나도 놀고 싶어 하는 표현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톡톡 치는 행동이 밀거나 세게 밀어버린다든지 약간 놀이식으로 더 세게 쳐버린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 강도의 행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강도적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적당하게 책상을 두드려 가지고 살포시 두드리는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과격하게 세게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게 되면은 그 소리 또한 너무 커져 버리겠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중재를 해야 되는 도전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령에 적합해야 돼요. 우리가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은 보통 보면은 그 발달장애인의 나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발달장애인은 그 정신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지적 능력을 따질 때도 우리가 뭐 사회적인 연령, 그리고 정신연령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회적인 연령에 맞추어서 행동도 중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연령하고 적합하지 않는 행동을 우리도 그걸 바랄 때도 있고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어찌 보면은 너무 어리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볼 때는 그 연령의 적합성도 봐야 돼요. 자, 물건이 필요하다고 5살 아이가 우는 행동은 수용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마트에 가면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성인이 물건이 필요하다고 우는 행동은 연령에 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5살 아이도 저기 맞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행동적인 측면에 봤을 때 이 연령에 더 적합하지 않은 건 성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신 연령이 조금은 이제 낮은 수준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자 5살의 사회적 연령에 빗대어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나이에 맞는 규준과 규칙, 그리고 행동을 가르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긋나면은, 크게 벗어난다면은 도전적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동의 형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동의 형태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이 수용되는 게 약간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뭐 나이가 들었을 때 안 된다고 아까 연령의 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떠한 연령이라도
5살 아이가 우는 건 조금은 이해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상황, 시간에도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자, 5살 아이도 유치원이나 뭐 가정에서 어떠한 활동, 안 그러면은 지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심하게 거부하는 행동이라든지 5살이 욕하는 거나 성인이 욕하는 거나, 자, 어떠한 형태로 됐든 이 욕설이나 거부, 때로는 우리가 뭐 약물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긴 하거든요. 뭐 근데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고 했을 때 뭐 부적절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공격 행동도 여기 나올 수 있고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심한 반항하는 거, 이러한 부분은 나이와 연령을 떠나서 어떠한 행동의 형태를 따졌을 때도 약간은 도전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형태의 행동이다 라는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형태와 강도, 그리고 연령의 적합성, 지속시간, 그리고 빈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적정한 수준에서 너무 과하거나 적게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거 아마 기본적으로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 알겠어. 모든 행동이 중재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뭐 과하거나 적게 일어나거나, 안 그러면 형태나 질적으로 너무 다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중재해야 되는 건 알겠다. 그러면 그러한 행동을, 중재되어야 하는 행동을 어떻게 선정할 건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생, 안 그러면 여러 발달 장애인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발달 장애인, 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행동이 또 여러 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행동을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행동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나타났을 때 한 번에 다 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동은 하나의 유관이거든요. 그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는 하나의 기능이 있었고, 그 목적,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그리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행동이 더 고착될 확률은 높다는 거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이러한 부분이 내 기능, 행동의 이유가, 목적이 달성이 되었을 때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할 때마다 그 기능을 달성을 했다면 우리는 행동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거기 달성이 되면은 유관이 세진다, 유관이 깊어진다, 유관 관계가 높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관계가 높을 때는 다시 이 유관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상당히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행동을 먼저 선정하고 해야 되는 경우를 훨씬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자, 중추적 행동, 그리고 behavior curves라고 하는 중추적 행동도 있고요. 이 중추적 행동이 뭐냐? 이거는 이제 교육을 할 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행동을 할 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파급 효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특정 행동에 대해서 중재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면은 다른 행동이 있을 때 이 중재를 받지 않았지만은 이 중재받은 경험 때문에 다른 행동에도 그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행동이라는 거는 기능적으로, 형태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띠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 행동을 중재했을 때 다른 행동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중재되는 경우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전적 행동에, 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정해야 될 때, 이론적으로 이제 반바라와 케인이파는 2005년도에 했던 이 도전적 행동 수준 3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가벼운 행동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벼운 방해 행동이 뭐냐라고 하면은, 자, 도전적 행동 수준을 이제 가장 심한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 3단계를 우리가 나눠 봤을 때 제일 낮은 수준이 가벼운 방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학습이나 어떠한 활동을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긴 하지만은 타인을 크게 방해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타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이나 자신을 위협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로 이제 반향어가 될 수 있죠. 반향어도 이제 크게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도 큰 방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틱 또한 그래요. 상동 행동도. 그런데 가볍게 본인이 일어나는 반향어나 틱이나 상동 행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벼운 방해 행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먼저 중재해야 된다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후에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를 할 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우리는 방해 행동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타인을 좀 심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타인을 놀린다든지 괴롭히는 거 있죠. 그리고 욕설이 있습니다. 욕설. 그리고 산만한데 타인의 학습이나 타인의 어떠한 전체 프로그램 진행에 크게 방해가 되는 산만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물파손. 이게 더 심해지면은 이제 파괴 행동이나 공격 행동으로 해서 제일 높은 수준의 행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신체적 접촉, 일부러 부딪힌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관심받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자기 자신의 그냥 스스로 재미있는 놀이의 하나로 이런 신체적 접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이유로 자폐성장의 그 아동 같은 경우에 감각적인 이유로 이런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중재돼야 될 때 뭐 두 번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방해 행동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괴 행동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행동인데요. 자, 때리기나 물기, 핥히기 등의 공격 행동이 있고요. 그리고 자해 행동이 있습니다. 남을 상하게 한다든지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의 정도가 너무 큰 방화와 절도 같은 부분도 우리는 하나의 파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 행동 중재에서 고려되어야 될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기준으로 우선 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반향어, 욕설, 자, 모든 사물에 색칠하는 행동, 손가락을 빠는 행동, 꼬집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적 행동의 정도를 따지면은 자, 반향어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방해 행동이었죠. 그리고 욕설은 방해 행동, 모든 사물에 색칠하는 행동도 하나의 방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빠는 행동, 뭐 감각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가벼운 방해 행동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집는 행동은 하나의 파괴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도전적 행동 그 3단계 수준에 따르면 자,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괴 행동이 당연히 1순위 거고 방해 행동 중에서 그래도 욕설이 아마 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재해야 될 거야 라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자, 반향어는 가벼운 방해 행동이니까 자, 이 중에서는 5번째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5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 거 우선순위로 해서 중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무조건 파괴 행동이라고 우선적으로 들어가느냐, 반향을 하고 마지막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